우리 의뢰인분들이 이혼 상담 오셔서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이상한 걸 나만 알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밖에서는 너무 멀쩡한 뭔가 다정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이자 이렇게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막 싸웠어요.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우리 의뢰인한테 막 폭언을 해놓고서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 뭐 이제 예를 들어 시댁 식구도 그렇고 처가 식구들한테까지도 그런데 오면은 누구야? 그러니까 의뢰인은 지금 어제 너무 폭언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야?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약간 내가 이상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의뢰인분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쟤는 어른들 오셨는데 뭐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남편은 저렇게 이렇게 다정하게 뭐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시큰둥해? 이런 식인 거죠. 그 외부에서는 완전히 좋은 사람. 이런 경우에 정말 억울하기도 하시고 너무 막 뭔가 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억울하고 또 한편은 내가 이거 이혼소송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혼소송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사조사 같은 걸 이제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관님 앞에서 이제 당사자가 직접 말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은 본인 정말 좋은 사람인 척 할 텐데 이제 어떡하나. 이런 또 우려 등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래도 자료 확보가 필요하겠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조절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섣불리 나 이혼 소송한다. 소장 보내면 상대방이 얼마나 또 좋은 사람인 척을 하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며 소송 중에 모조리 다 부인하거나 이거는 이래서 오해인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혼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꼭 이혼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현재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 외에 나머지만 가지고 다투면 되는데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이제 체면을 또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왠지 이혼하면은 자기 체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 본인은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어. 또 재산도 특히나 본인 명의가 좀 많아. 이런 경우는 기각을 주장할 확률도 꽤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이제 증거 확보를 하셔야죠. 근데 막상 상대방이 뭐 카톡 등에서는 다정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섣불리 이혼을 언급할 것이 아니고 그걸 자료로 확보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차 안에서 특히 이렇게 약간 뭔가 운전을 하다 보면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화를 안 내는데 의뢰인만 있을 때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보복 운전식으로 한다거나 또 의뢰인한테 막 심각하게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게 다행히 뭐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집에 이제 아이 키우고 뭐 이모님 오시고 할 때 좀 CCTV를 설치해 둔 가정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남편이 신기하게 집에 오면은 그걸 이렇게 끈대요. 그리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마침 그걸 까먹은 거예요. 남편이 마침 잊었을 때 이 폭력적인 행동이 CCTV에 녹화된 게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그리고 가사, 이혼 사건에서도 굉장히 증거로 많이 제출이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 녹음하려면 물론 굉장히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용량이 큰 걸로 상시적으로 둘만 있을 때는 워낙 폭언 욕설을 하시니까 뭐 녹음을 해오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섣불리 이혼 언급하셨다가 상대방이 굉장히 본인을 조절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가 되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상대방이 뭐 아무리 다른 주장을 해도 정말 이래서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게 앞과 뒤가 다르고 이렇게 더 주장을 하는데 이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상한 것을 나만 알아서 억울하신 경우. 근데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의뢰인분들이 하도 상대방이 너가 이상한 거야. 지금 너가 잘못하는 거야. 너는 뭐 이혼해봐야 뭐 이렇게 하도 들으셔가지고 정말 본인이 이상한 줄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도 그게 정상적으로 느껴지고 이상하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그걸 문제 삼는다는 생각을 못 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약간 정서적인 굉장히 안 좋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이렇게 갇혀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한 걸 알아서 일단 다행이다.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서 자료를 확보하신다. 진단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3자인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이 이상한 게 보일 정도로 되는지 저희가 진단해 드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